시장 판단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과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와 바나나, 즉 경기 침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하락장송에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잠깐씩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증시가 바닥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누구도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언제부터 치고 올라갈지,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정말로 피크를 찍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럴싸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추정만 할 뿐이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라고 칼라일 그룹, 유명한 사모펀드죠. 여기 공동 창업자가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얘기가 바나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에 알프레드 칸이라고 인플레이션 담당 TF를 맡았던 이코노미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경기 침체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시 카터 대통령에게 한번 한 소리를 크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알프레드 칸은 경기 침체 대신 바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73년과 75년에 30여 년 만에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인플레이션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대신 바나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 바나나 얘기를 썼느냐? 경기 침체 얘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까봐 소비를 줄이고 더 웅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안 오려고 했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경제가 심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를 쓰지 말자. 당시에 그래서 바나나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스타인 칼레그룹 회장은 예전에 이렇게 바나나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미국 경제에 바나나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바나나가 무엇인지, 지금 바나나 상태인지 알기 어렵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기 추정에 바나나와 경기 침체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즉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안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루벤스타인은 기본적으로 긍정론자입니다.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강한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지금 비관론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죠.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 파트너스 CIO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월가에서 이름난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S&P가 최근에 20% 가까이 빠졌는데 앞으로 이게 2배 더 빠질 수 있다. 즉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유인즉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연준이 과잉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경기에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드는 아무래도 연준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제레미 그랜담이라고 월가 유명한 투자자죠. 이 사람도 S&P와 나스닥이 지금보다 2배 더 빠질 수 있다.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S&P도 20% 가까이 됐었고 나스닥은 거의 30% 가까이 됐었는데 이것을 2배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이 2000년에 테크버블 때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락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2배 더 빠지는 것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직 바닥을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기 둔화가 오는 것만큼은 사실이면서 증시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월가의 시각입니다. 이런 월가의 시각을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한국 증시를 보실 때 기본적인 이해 틀을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그 다음에 투자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자세한 소식, 좀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